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나온 논평 중에 가장 정확한 그리고 가장 속 시원한 이런 논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의 논평을 전하고 있는 이 세계일보의 기사가 지금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정치 뉴스 중에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은 미북회담 결렬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오류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정부의 무능함을 사과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차 미북회담이 결렬되었다니 안타깝다. 그런데 회담이 결렬된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며칠 전부터 신한반도 체제니 뭐니 장밋빛 전망만 계속 늘어놓으며 국민들에게 환상을 불어넣던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은 참으로 통탄할 지경이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계속 읽어드리면 결국 이렇게까지 된 건 대북 경협 얘기만 나오면 비굴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협상의 본질인 비핵화를 놓친 채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어서 국회 방미단이 갔을 때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낙관론을 펴던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내 생각이 틀렸기를 바란다고 말할 정도였다. 미국의 상하 의회 모두 회의적 입장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미국의 조야 다수, 유럽,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 다수가 비핵화 전의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평창 올림픽 이후 군사적 옵션이 사실상 없어지고 제재만이 유일한 비핵화를 위한 지렛대가 된 상황에서 비핵화 전 제재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은 무슨 근거로 협상 타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그렇게 타결되는 것은 핵의 직접 영향 내에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의 본질은 비핵화였는데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는 뒤로 하고 앞서 나가서 계속 뭐 종전선언, 제재 완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이런 얘기들만 했으니 뭔가 단단히 착각했었다라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읽어드리면 이현주 의원은 자,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낙관론을 펴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북 회담 전까지 미 민주당에서 계속 회담 회의론을 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엉뚱한 기대를 하며 쇼를 하고 있다. 경솔하고 즉흥적이라는 식의 인식이 많았지 않았느냐. 이어서 이제 이렇게 결렬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내 정치상 궁지에 몰릴 텐데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심지어는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를 문제 삼을 위험도 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되고 왜곡되게 전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라는 이러한 결과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1년 동안이나 사실은 미국이 이 싱가포르 회담부터 시작해서 끌려다녔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뭔가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은 계속해서 지금 상황을 보면 김정은은 제대로 된 비핵화 의지가 없고 단지 비핵화를 조금씩 하는
배척하면서 제재 완화를 받아내 시간을 끌면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는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김정은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 운운하며 평창 올림픽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미국으로 하여금 최대 압박을 중단하고 제재 완화하라고 설득하고 다니며 경협까지 떠안겠다는 등 비핵화 압박을 느슨하게 한 장본인이 결국 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 공조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실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분명히 불만스러운 이러한 의견 표명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해왔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냉철한 판단력을 잃고 남북관계 개선에 맹목적으로 집착한 결과다. 미북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여야 하고 그것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우리인데도 냉철함을 잃고 마치 구경꾼처럼 근거 없는 낙관론을 설파하며 국민을 호도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미북 회담의 목표가 비핵화였죠. 출발이 비핵화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2차 미북회담 직전까지도 오히려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냐, 종전선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오히려 포커스가 맞추어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들을 호도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도 언론도 다 같이 냉정하지 못하고 호들갑스러운 태도로 일관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 이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평화는 스스로 위안하고 꿈꾼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고 전략적 태도로 임해야 지켜진다. 자, 마지막으로 외교적, 군사적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고 그 힘은 정세를 바라보는 냉철한 안목, 동맹국가의 강력한 신뢰와 공조, 대화의 힘을 뒷받침할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오류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무능함을 사과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촉구하면서 네, 입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두리뭉실한 이러한 논평,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논평이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나온 논평 중에 이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의 이러한 그 2차 북미회담 결렬에 대한 입장 그리고 논평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이 기사를 전한 세계일보 기사에 굉장히 많은 댓글도 붙어 있고 굉장히 가장 많이 본 뉴스 지금 탑5 안에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뭔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해서 정말 1년 동안이나 뭔가 국민을 호도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냉철하게 이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 이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해야 되고 성급하게 대북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마치 평화가 올 것처럼 이렇게 앞서 나가고 호들갑 떠는 이런 태도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오늘 문재인 대통령 3.1절 경축사에서 굉장히 어제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착각에 기반한 이러한 연설을 이어가셨는데 네. 경축사 중에 어제 미북회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미 정부가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동안 아마 1년 동안 우리가 속아왔구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의용 특사까지 파견해서 북한을 대신해 전달했던 북한이 정말 확실하게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상 거짓으로 지금 다 드러난 마당에 무슨 역할을 미국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건 착각이죠. 자, 뭐 기념사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북미 정상이 그러니까 어제 미국 회담에서 장시간 대화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무슨 진전이 있었나요?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중요한 성과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한다. 네, 이것은 그냥 외교적인 수사이고 립서비스일 뿐이죠. 그리고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냥 아마 기자가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가 뭐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이냐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외교적인 수사 차원에서 뭐 논의 잘 뭐 생각해 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미북 사이에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뭐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굳이 이 3.1절 기념 축사에서 정말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회담 결렬된 회담, 실패로 돌아간 회담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긴 싫었는지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중요한 성과다라고 굳이 이렇게 성과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참으로 초라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다. 미국과 북한과 우리가 긴밀히 소통해서 협력해서 성사시키는 게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이라고요. 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대화의 완전한 타결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제도 대화를 했고 그동안 대화는 여러 번 했는데 또 다른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 미국, 북한이 긴밀히 소통하겠다. 이거는 정말 이건 연설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참 알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엉터리 문장 같습니다.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성사시켜 나갈 것이다. 네, 성사시켜 나갈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전하고 있는 이 연합뉴스 기사도 제목이 문 대통령 북미 대화 완전 타결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라는 것을 이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굉장히 이상하죠. 자, 여기서도 아주 많은 댓글이 붙었습니다. 네티즌들 이 연설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듯이 4,000건이 넘는 한 5,000건에 가까운 댓글이 붙었고, 대부분 이 연설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붙었습니다. 자, 댓글 내용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북한 없었으면 어쩔 뻔. 비밀리에 또 다른 핵시설 비밀 가동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무진장 퍼주기에 몰두하고 있었다니 우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참 한심하고 무능하도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문 대통령님, 북한이 협상장에 나온 건 당신의 역할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제재와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십시오. 따라서 대통령님이 정말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동맹국의 신뢰를 얻고 강력한 대북 제재 라인에 진심으로 동참하십시오. 그게 옳은 길입니다. 네, 네티즌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수준이. 자, 또 이런 말도 있네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네가 지금 해야 할 말은 사과 아니냐. 애초에 북한이 비핵화로 자꾸 간을 받지만 겉으로 보이는 허름한 거 없애주는 척하고, 그러니까 허름한 거 없애주는 척하고 밑장 빼려는 게 더 들통났는데 개성공단이 어쩌고 열자가 어쩌고 정신 나간 것 아니냐. 6.25부터 뒤통수 맞아 왔으면 정신 좀 차려야지. 네.
뭐 미국은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미국은 비밀 시설을 알고 그 친한 척하던 당신은 몰랐습니까? 당신에게 뭘 더 느껴야 하나요? 모든 일을 정치 논리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국민 생명과 관련한 엄중한 안보입니다. 분노하지 않고 태어난 당신에게 더욱더 무서움을 느낄 뿐입니다. 대다수 정치 관심 없는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며 혹세무민의 원리로 좋은 말만 그만 늘어뜨리세요. 예, 굉장히 네티즌들의 이런 댓글들이 오히려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아직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계신데 이 댓글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